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지역 농촌마을 10곳 중 6곳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내시 충남연구원의 마을 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심각하게 나타나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1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시민에게 실익이 없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상급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병동 2곳을 추가로 폐쇄해 모두 3곳으로 늘었고 원광대병원은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충남연구원의 마을 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익산 지역 농촌마을 거주 인구를 살펴본 결과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농촌마을의 소멸 위기를 사상 처음으로 들여다본 건데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용동면의 한 마을. 한때 마을 주민은 100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20여 명에 불과합니다. 곳곳에 빈집만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많았어요. 거의 맞았는데 없고. 지난해 말 기준 익산 농촌마을은 15개 읍면에 584곳. 좋은정치 시민내시 충남연구원의 마을 소멸지수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익산 농촌마을을 분석한 결과 전체 61.5%인 159개 마을이 소멸 위기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142곳은 고위험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소멸 위기 원인은 인구 유입은 없는 반면 고령화는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고위험 소멸 위기의 경우 현재 거주 인구의 절반가량이 70대로 나타났습니다. 584개 마을에 대해서 분석을 했지만 소멸 위기 마을이 61.5%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익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익산 15개 읍면을 살펴보면 소멸 위기 희비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여룩과 금마면, 춘포면은 관내 마을의 25% 정도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귀농기촌과 정주여건 개선, 농촌 활성화 사업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운포면과 용동면, 망선면은 관내 마을의 90%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익산시가 2035년까지 추진할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함열에 이어 왕궁, 군마를 부도심으로 특화할 방침이어서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소멸 위기가 심화된 농촌마을부터 현실적인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농기촌이든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든 내 고향 기부금 같은 경우도 실제 맞춤 전략으로 마을에 지원해주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진 익산 농촌마을.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마을 공동체 60% 이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도가 내년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으로 7,900여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행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고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신항과 2호 방조제 사이의 해수공간 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해수공간 매립을 반대하는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시의회는 2010년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사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인공섬식으로 확정됐지만 김제시는 매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조제와 신항을 매립해 육지화하면 김제시 땅이 될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린다며 군산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초질 개선을 위해 용도 폐지된 저수지가 인공습지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는 다음 달까지 새만금 유역의 용도 폐지 저수지 33곳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벌여 인공습지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현장 확인을 거쳐 부지 매입 가능성과 오염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일 예정된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에 대한 중분위 심의가 내부 사정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이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중분위의 최종 결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한편 군산과 김제는 신항만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권을 놓고 수년째 다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내 인구가 180만 명 선이 무너진 지 3년 만에 175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인구는 지난 3월 174만 9천여 명으로 감소한 뒤 최근 한 달 동안 1,300명가량 더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가 1,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과 군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올해 1분기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인구는 도내로 전입한 인구보다 2,715명이 많습니다. 익산시가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합니다. 시는 시 전체 예산의 11.4%인 1,830억 원을 아동 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사업에는 생태놀이 조성 사업,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아동의회 운영 등 318개가 있으며 36개 부서에서 진행됩니다. 영역별 예산 비중은 교육 환경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산시가 추진하는 1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시민에게 실익이 없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고 군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 바다 위에 조성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10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시행업체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발전은 오는 6월까지 2,7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맡을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경봉 의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고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시민발전의 출자금이 육상태양광 50억 원보다 적은 35억 원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발전 기여금도 적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수상태양광이 이대로 추진되면 해수유통과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지금 내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상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거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20년간. 해수유통을 하게 되면 조수 간만의 차가 6에서 7m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수상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안전성을 담보를 못해요. 이에 대해 군산시는 관내 시공업체 참여가 최대 40%, 자재업체는 50% 이상이 반영되고 발전기금은 20년 동안 최소 100억 원 이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경제적 유발 효과는 20년 동안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군산시 관내 기업이 자동으로 의무조항이 되도록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도 기업은 40% 이상, 그다음에 기자재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2천억 규모라고 하면 저희 관내 업체하고 지자체, 기자재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매년 5억 이상, 최소로 20년이니까 100억이죠. 100억에서 150억 정도 그렇게 수익이 저희한테 지역발전기금으로 기부하도록. 하지만 6개월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맡게 되고 군산업체 참여나 발전기금 등의 혜택은 반영되지 못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개통연계 공동 비용 분담을 위해 서두르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경제성을 놓고 미비하다는 우려와 발전기금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립군산대 유휴부지에 수영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군산대와 손잡고 교육부의 국립대 지역 연계 복합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군산대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오는 202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군산대 8,000제곱미터의 유휴부지에 25m 수영장과 풋살장 등 지상 4층 규모의 스포츠 복합센터를 짓습니다. 군산의료원이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을 확충합니다. 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37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9,354제곱미터를 증축해 병상 111개를 확충합니다. 확충되는 병상은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수술실, 급성기 입원병상 등 84병상과 중환자실 20병상, 감염병 전담병 동 7병상 등입니다. 의료원은 오는 12월까지 사용 승인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지로 개발되고 있는 익산 부송 4지구에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전북개발공사는 18평형 300세대 규모의 10년 장기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 승인을 전북자치도에 요청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부송 4지구 A블럭 14,000여 제곱미터이며 추산 사업비는 828억 원, 시공사는 전주 부강건설입니다. 사업 승인이 나오면 오는 7월 착공해 오는 2027년 4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부송동 화물터미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화물터미널 토지 소유주와 만나 용도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활용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화물터미널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 하고 이전을 위해서는 정부 승인과 전북도 지정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지난 1987년 조성된 후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면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오 방위산업과와 디지털 산업과 외국인 국제정책과 등 3개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또 특별자치도 추진단이 없어지고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이 새로 생깁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관 신설은 권한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추정 가결된 조직 개편안은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상급 종합병원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병동 2곳을 추가로 폐쇄했고 원광대병원은 누적 적자가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전공의가 오는 20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기간 미달로 전문의 수급에도 구멍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로 병원 경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7층과 8층의 병동 2곳을 추가로 폐쇄했습니다. 이미 폐쇄한 병동 1곳을 포함하면 모두 병동 3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수술실은 전체 21개 중 7개에서 8개 수준인 30에서 50%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광대병원은 지금까지 병동 4곳이 폐쇄됐고 매월 수입이 전년 대비 50에서 60억 감소하며 누적 적자는 200억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원광대병원장은 지난 6일 교직원들에게 글을 남기며 비상경영 위기 상황을 공식화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까지도 뭐 어떤 움직임도 안 보이고 어떤 결론이 됐든 돌아와야죠. 이 정도 시점이면은. 이런 가운데 신규 전문의 수가 감소할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오는 20일까지면 3개월째로 이날 복귀하지 않으면 수련 기간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기간 미달 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됩니다. 병원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원광대병원 교수들의 사직 처리 기한인 오는 29일 의료 공백 사태에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연인 집에 불질러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연인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29분쯤 군산 인피면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연인인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구속 후 조사에서 B씨에게 맞아서 화가 나 방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익산 오산면 농수로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9분쯤 오산면 농수로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2일 군산에서 실종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신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법원의 세아베스틸 대표 등 사업주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논평을 통해 사안이 중대하고 유죄의 증거자료가 충분함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심사 결과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위한 전주곡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 피의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내 학교 성범죄가 연평균 60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학생 대상 성희롱 성폭력 신고는 모두 224건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41건, 중학교 124건, 고등학교 59건 등입니다. 또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8명입니다.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가 2만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26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7만 7천 건입니다. 시는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려면 안내문과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공중화장실 57곳에 스마트 안심 비상벨을 설치합니다. 시는 지난해까지 공중화장실 56곳에 스마트 안심 비상벨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57곳에 174개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마트 안심 비상벨은 기존 일반형 비상벨과 달리 비명소리 등 이상 음원을 감지하거나 경찰 상황실과 직접 통화가 가능해 위급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소고기를 얻어먹은 윤영숙 도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익산의 한 고깃집에서 당시 도체육회 사무처장, 스포츠용품 업체 대표와 식사를 했고 음식값 13만 1,000원은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결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윤 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도의회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수사 결과를 보냈고 도의회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법원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2일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로 근로자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전주시 의원이 전주시와 운영사의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한승우 전주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성우건설이 실질 운영을 맡는 공동수구반을 전주시가 승인한 지 3개월 만에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전주시가 사고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간기업이 수익을 위한 욕심을 부릴 수는 있지만 전주시가 이에 동조한 것은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며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협력업체와 짜고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사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설사 대표 A씨와 현장 소장, 협력업체 대표 등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도내 아파트, 요양병원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를 허위로 끼워 넣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억 4천만 원의 대지급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부정수급에는 건설사 경리부장과 협력업체 노동자 등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장애인과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공동 공갈,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지적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받거나 기초수급비를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심야 시간대에 전주시 효자동 등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7명에게 6,9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험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6개월 내 재진 환자 등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문화재보호법이 없어지고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적과 유무를 공식적으로 지칭했던 문화재 대신에 유산이 공식 용어로 사용됩니다. 또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맞춰 문화유산과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나눠 관리됩니다. 한편 문화재청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웹드라마 무악의 꿈을 제작하는 가운데 시민 배우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은 다음 달 2일까지 진행되며 익산 시민이거나 익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 오디션은 다음 달 8일 진행되고 합격자는 7월까지 연기 교육을 받아 웹드라마에 출연하게 됩니다. 제3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오는 18일 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뉘어 타악과 기악, 판소리 부문에서 경연이 진행됩니다. 복지진흥회는 경연 부문과 연령별로 총 26개 팀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배출됐습니다. 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지난달 6일 진행된 제1회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합격자 54명을 배출했습니다. 센터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직장인 인터뷰, 대학생활 안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효 군산시 전 공보 담당관이 군산대 대외협력 자문교수로 위촉됐습니다. 군산대는 최효 전 공보관 등 5명을 대외협력과 언론 분야 자문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효, 강태균, 조숙진 자문교수는 대외협력 분야, 임병식, 전호성 자문교수는 언론 분야로 1년간 임기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대학의 이미지 향상과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필요한 홍보 방향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16회 익산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극장에서 열립니다. 영화제는 비상구 있는 집과 목소리 큰 사람들을 위한 모임 등 장애인의 노동과 편견 등을 다룬 영화 12편이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상영됩니다. 영화는 예매나 신청 없이 선착순으로 입장해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익산 푸드 통합지원센터가 18일 로컬푸드 직매장 일원에서 소비자 교류 행사를 엽니다. 행사는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판매와 함께 소상공인 프리마켓과 꽃다발 만들기, 토종 종자 심기 체험 등 소비자 체험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 65세 이상 독거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떡국 나눔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재학생 127명이 이 같은 증세를 보여 식중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 교사 4명도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급식 제공을 중단했고 대체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오는 18일에서 19일 이틀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유기동물 입양 홍보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동물 보호의식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익산시와 유기동물 보호센터, 하림 애니멀클리닉, 고려동물병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해 반려동물 현장 입양, 반려동물 무료 건강상담, 펫티켓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군산시 청년들 청년센터에서 청년생활 아카데미 노무교육 참여자를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사기 피해 급증에 따라 청년의 생활 법률 안전망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청년들 청년생활 아카데미는 노무교육을 시작으로 금융교육, 생활법률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습니다. 기온은 8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